자, 이번 시간에는 447페이지 수익과 비용의 이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448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왜 이건 하느냐 봤더니 메뉴 찌려보시면 굵은 걸 집어보시면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 그래서 첫 번째 수익의 이연 여기 테마를 보죠. 자, 수익의 이연 첫 번째 줄 읽어보죠. 예를 들면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가 6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미리 받은 경우. 자, 여기 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기간이다. 그런데 6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6월 1일이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한 회계기간인 회사가 6월 1일 날 건물 임대하고 1년분 임대로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책을 보시지 마시고. 자,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수익의 이연이니까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사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만 요 수익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6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선금으로 다 받았다 치더라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요 해의 임대료 수익이고 그 다음 부분은 나머지는 그 다음 해의 수익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이 임대료로 12만 원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바로 다 수익으로 인식할 건지 아니면 부채로 인식할 건지 이런 회계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기말 평가가 달라져요. 자, 책에서는 당년도 수익으로 먼저 계산했다. 자, 먼저 보죠. 먼저 수익 계산. 자,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차변. 일단 임대자 입장에서요. 차변 현금 받았죠? 얼마? 12만 원을 받았다. 왜 받았느냐? 임대료 수익이다. 임대료 12만. 요렇게 회계한 경우. 자, 받자마자 그냥 1년분 다 어쨌든 차변 현금 대변에 임대료다. 요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경우에 12월 31일 날 문제가 생기죠. 자, 지금 보니까 이 12만 원이 다 올해의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올해 수익이 아닌 부분을 빼줘야 돼요. 빼주고 나머지 5개월치는 내년도의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내년도 수익인데 내가 미리 받았죠. 미리 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12만 원이니까 1년에 한 달에 만 원씩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 계산할 때 12 빼기 6 하면 안 돼요. 꼭 쪽팔리더라도 책상 밑에 손을 집어넣어서 1, 2, 3, 4, 5 하라고 그랬죠. 왜? 12 빼기 6 하면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6월부터니까 7개월이에요. 7개월. 나머지 5개월이고요. 자, 어쨌든 6월 1일부터 12월 30일치 7개월치는 올해 임대료가 맞아요. 그럼 여기 올해 임대료 중에서 아닌 부분을 빼야 되겠죠. 얼마? 5만 원을 빼줘야 돼요. 어떻게? 차변에 임대료 5만 원 빼주시고 이 5만 원은 내년 건데 미리 받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수 수익 해도 되고 선수 임대료 상관없어요. 5만 원 이렇게 되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12월 31일 결산 분결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으로 하는 게 바로 선수 수익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받았다. 차변에 현금 받았다. 얼마? 12만 원을 받았다. 여기다가 임대료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 수익이다. 내지 선수 임대료다. 요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한 상황에서는 자, 요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올해 거 맞아. 근데 다 선수 수익으로 잡아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중에 선수 수익으로 남아있어야 될 부분이 얼마예요? 5만 원만 부채로 남아있으면 돼. 나머지는 올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빼줘야 되죠. 차변 선수 수익 얼마?
쟤는 5만 원만 남기면 돼. 얼마? 7만 원이 빠져야 되겠지. 7만 원 언제 거다? 올해 거야. 임대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말 분계를 보면 어때요? 기말 분계를 보면은 금액이 달라지고 계정 과목 역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그 각각의 방법에 따라 기말 분계는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모품비 계정을 여러분들이 알면 어때요? 간단하죠? 당연한 얘기가 돼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수익의 이연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의 이연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수익은 받은 사람 입장이고 준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준 사람. 책에서는 당년도 비용으로 먼저 계산한 경우네요. 자, 준 사람 입장에서 보자. 자, 준 사람 입장에서 대변에 현금이 나가요. 자, 당년도의 비용으로 잡았으니 그냥 임차료가 되겠죠. 임차료 12만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자, 12월 31일 날 가서 보니까 임차료가 12만원이 아니죠. 왜? 올해 임차료는 7만원만이 올해 임차료예요. 나머지는 내가 미리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임차료가 아닌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올해 임차료가 아닌 부분이 얼마요? 5만원 빼줘야 돼. 임차료를 5만원을 빼주면서 차변에 얘는 뭐다? 내년 거 내가 미리 준 거다. 그러니까 선급 비용이다. 5만원 내지는 선급 임차료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기말 분기가 달라진다. 자, 이제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를 살펴보자. 차변 선급 비용 내지는 선급 임차료 12만 원을 줬다. 대변에 현금을 줬다. 자, 요를 놓고 나서 12월 30일이 돼서 보니까 선급 비용 자산이 12만 원이 아니죠. 자산은 얼마요? 5만 원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빼줘야 돼요. 얼마를? 7만 원을 빼줘야 된다는 게 대변에 선급 비용 얼마? 7만 원을 빼줘. 차변에는 얘는 7만 원은 선급 비용이 아니라 올해 비용이다. 임차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고 처음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느냐? 비용이냐? 선급 비용이냐? 내지는 미리 받았다 수익이냐? 선수 수익이냐? 요걸 따져서 그 다음 문제는 달라진다. 근데 하고 나서 꼭 결과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올해 비용으로 뜰 게 얼마냐? 내지는 올해 수익으로 잡을 게 얼마냐? 요걸 분명히 구별을 해 보시고요. 자, 요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고요. 자, 450페이지 보시면은 수익과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긴 간단해요. 자, 아까랑 사례는 똑같고요. 이런데 요 돈을 언제 받기로 했다? 이때 받기로 했다 이거야. 자, 건물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죠. 자, 이때 됐는데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받을 권리가 생겼죠. 몇 개월치를? 7개월치. 그러니까 차변에 어떻게 돼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뭐 안 받았네. 권리 돈을 안 받았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수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수 수익 얼마? 7만 원. 내지는 미수 임대료 해도 상관없어요. 대변에 뭐예요? 임대료 7만 원이죠. 안 받았죠. 그죠? 이게 수익의 예상이에요. 자,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죠. 빌린 사람 이때 되면 돈은 안 줬지만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요. 빌린 사람. 이게 이제 비용의 예상이에요. 자,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 비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변에 임차료 7만 원. 대변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7만 원. 내지는 미지급 뭐 임차료 뭐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거래가 발생되면 분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장에다 옮겨 적었어요. 자, 원장에다 옮겨 적고, 자, 12월 30일이 지나자마자 뭐 한다? 결산 예비 절차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였다? 시산표를 작성한다. 자,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뭐 한다?
결산분계를 한다. 지금 했죠. 지금까지 쭉 한 내용들이에요. 자, 결산분계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다 했어요. 자, 지금 뭐 했어요? 분계했죠, 분계했어요. 분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또 옮겨 적어야 되죠? 자, 옮겨 적어야 돼요. 자, 옮겨 적은 다음에 작성하는 게 뭐냐? 정산표다. 정산표를 작성한다. 정산표. 자, 정산표는 그런데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표는 아니에요. 작성하는 표는 아닌데 작성하면 편해요. 반드시 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작성하면 상당히 편하다. 자, 여기는 제목이 시산표요. 시산이고 이건 정산이요. 야, 내가 니한테 돈 줄 거 있고 네가 나한테 돈을 받을 거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야, 이제 정산하자 그러죠. 정산이 뭐예요? 끝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한테 10만 원을 줄 게 있고 이 친구 나한테 5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5만 원만 받으면 되나? 받으면 되나? 어쨌든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정산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뭐예요? 제대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정산표는 뭐냐? 정산표는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이제 정산표인데요. 정산표요. 자, 여기를 보세요. 다 끝났어요. 사실 결산이. 자, 여기가 수정전 시산표예요. 수정전 시산표. 그래서 어떤 거냐? 요거 있죠? 아까 우리 수정 안 하고 그냥 다 작성해 놓은 거 있죠? 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여기 뭐 계정가봉, 자산, 부채 어쩌고 쭉 있죠? 요 계정가봉이 아마 수정전 시산표 내용이 차변, 대변이 있으면은 우리 요때 작성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옮겨 적는다. 옮겨 적는 걸 유식하게 전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옮겨 적었어요.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분계했죠. 분계. 여기다가 자, 결산 분계할 때 아까 뭐 차변에 무슨 계정 과목 쭉 들어가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쨌든 뭐 차변, 대변 계정 과목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결산 분계한 내용이 요 위에 있던 계정 과목하고 관계된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차변에 현금이다. 그러면 차변에 여기 있었으면 결산 분계할 때 차변에 내지는 대변에 뭐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관련 계정 과목 바로 옆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중에 없는 내용이 분계가 됐다. 그러면 다시 결산 분계 계정 과목을 갖다가 계정 과목을 적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 차변 대변 갖다 금액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산표 갖다 그대로 적고요. 이 분계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다시 여기다 엎어 쓰는 거예요. 자, 엎어 쓰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양식을 보면은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이렇게 쓰 있어요. 여기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끝났어요. 자, 이 중에 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하고 관련된 계정, 즉 수익이나 비용하고 관련된 애들을 여기서 더하기 빼기해서 그대로 옮겨 적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대차 대조표하고 관련된 애들 그대로 옮겨 적어. 끝났어요. 지금 예비 절차 끝이에요. 본 절차도 아니요. 결산 예비 절차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뭐 만들어? 시산표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 정리상에 분계했죠. 그 다음에 뭘 만들어? 정산표를 만들었어요. 정산표를 만들어서 또 한 번 뭐 했어요? 그대로 옮겨 적었죠. 옮겨 적고 요 두 가지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정산표 내에 뭐가 나와?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한 거라고는 봐요. 거래해서 분계했죠.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은 걸 또 옮겨 적었죠. 분계 한 번 더 했어요. 분계한 내용을 또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정산표죠. 자, 그래서 정산표에서 이 두 칼럼의 내용을 그대로
끼리끼리 대차대조표 항목은 대차대조표 항목끼리 손익계산서 항목은 손익계산서 항목끼리만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작성됐어 이미. 여기를 보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손들고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한 짓이라고는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분개하고 한 번 더 하고 옮겨 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산표에 보니까 결산 예비 절차에서 보니까 벌써 뭐가 나오더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손들고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그 정산표는 읽어보세요. 그대로 지금 이 설명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정산표에 가서 자, 작성 방법 그 451페이지 보시면은 작성 방법에서 잔액시산표 정리기입 그 손익계산서 그렇게 쭉 나고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고요. 마지막 4번에 당기순손익이고요. 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당기순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산표의 맨 마지막 줄에 기재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각각 일치시켜라. 자, 여기 가서 다 적고 나면 여기를 잠깐 보세요. 여기를 적고 나면은 자, 대차대조표가 이만침이고 손익계산서에 대변이 이만침이고 손익계산서의 차변이 이만침이다. 그러면 요만침 차이가 생기겠죠? 옮겨 적고 난 다음에 네?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손익계산서에 뭐 써요? 수익하고 비용 써요. 근데 대변이 어디에 쓰여져요? 대변에는 뭐가 쓰여져? 차변에는. 그럼 대변이 크다 그럼 뭐예요? 수익이요. 그럼 여기 사실은 뭐다? 당기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다 그럼 당기순 손실이 돼요. 그런데 이 차이가 반대편에 생겨. 대차대조표에는. 왜? 이익잉여금이 어디 있어? 대변 있죠? 그냥 그래요. 일단은 요까지만 알아요. 알고 우리가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익잉여금이 대변이고 손익계산서에 차변이 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한다. 조금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451페이지 가시면은 결산 본절차다 이런 게 나오죠. 결산 본절차. 자, 읽어보죠. 첫 번째 결산 본절차 첫 번째 집합 손익 계정의 설정,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합 손익 계정에서 계산된 당기 순손익의 잉여금 대체,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 보조장부 마감, 이월시산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자본의 계정 다 마감하죠. 마감하는 절차가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452페이지 보시면은 수익과 비용 계정의 마감, 원장의 마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책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또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분계를 암기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면은 야 진짜 회계하기 논리적인 학문이다. 어떻게 분계 몇 번 하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오냐. 분계 몇 번만 하고 옮겨 적으니까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 또 분계 몇 번 하고 옮겨 적으니까 어떻게? 수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올해 버는 게 얼마냐, 지금 자산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가 분계 몇 번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회계학에.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 괴테신가 누군가 그랬대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들었다. 왜? 차변과 대변만 갈라놔도 이미 다 나오더라는 얘기.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자, 수익과 비용 계정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 계정을 보죠. 내가 또 무슨 수익, 무슨 비용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여기가 100원 있고 여기가 80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 수단이 5가지 재무제표고요. 자, 그런데 그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이 그 5가지 재무제표인데 자, 이 재무제표를 언제 만들어 줄래? 이런 그 문제에 봉착했었죠. 자, 이 정보를 언제 줄 거냐, 이 재무제표를 언제 만들어서 줄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끝나고 줘야 되는데 끝나는 시점이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자른 게 회계 연도다. 그래서 회계 연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쭉 있다. 12월 31일. 그 다음에 또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회계에서는 분계를 안 하고는 어떠한 과정이 탄생이 안 돼요. 분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회계예요. 어쨌든 무조건 분계를. 자, 예를 들어서 올해가 첫 회계 연도라고 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100원이고 비용이 80원이니까 이익 20원 났죠? 자, 내년으로 갔어요. 자, 회계 연도로 갈랐어요. 이렇게. 자,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가면은 이거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수익이 또 발생하겠죠? 비용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럼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10년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쭉 누적돼가지고 10년 누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이 장부를 마감, 끝 해야 되는데 분계를 통해서 그 과정을 안 하면은 얘는 계속적으로 그냥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왜? 회계에서는 어쨌든 분계를 안 하면은 그 다음 과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항상 뭐를 해야 돼? 분계를 해서 이 장부를 끝을 내고 가야 돼. 자, 단지 이 상태만 돼 있으면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니까 20원 이익 났네. 그렇지만 어디 당기순이익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분계를 안 하면 당기순이익도 안 나와. 어쨌든 회계에서는 무조건 분계 과정을 거쳐야만 뭐가 나와? 이익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회계 정보를 기간별로 나눠서 줘야 된다고. 특히 손익에 관한 정보는 1년치 수익과 비용 비교를 해가지고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손익을. 그리고 내년 거는 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1년치를 다시 계산하는. 그 다음엔 역시 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장부를 이 상태로 끌고 가면 내년에는 역시 그냥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럼 누적 금액이 나오니까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장부를 어떻게 다 일일이 들고 다녀요? 매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마감하자. 그래서 마감해서 올해 걸 끝나고 내년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상태로 가면 내년 1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 절차가 수익과 비용 계정의 마감 절차예요. 마감 절차. 자, 그러면 어쨌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면 제로가 되죠. 회계에서는. 예를 들어 자산이 차변에 100원 있었다. 대변에 현금이 100원 나갔다. 그러면 100원 들어와서 100원 나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을 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마감하면 돼요? 수익이 지금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죠? 없애려면 차변에다가 무슨 수익하고 100원 써주면 어때요? 그럼 차변 대변 일치해서 제로가 되죠. 그죠? 100원 들어오고 100원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해요. 자, 그런데 이 수익을 우리가 마감하는 이유가 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손익. 그래서 여기다가 손익이다. 손익.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어쨌든 손익계산서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은 다 없애는 거예요. 손익계산서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은 지구상에서 없애주는 거다. 자, 손익인데 책에 따라서 집합손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수익이 지금 하나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수익만 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많으니까 어떻게? 집합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을 없애자. 비용을 없애려니까 어떻게 해요? 대변에 무슨 비용 얼마? 80원. 자, 그러면서 얘도 역시 뭐 계산하기 위한 거다? 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거다. 역시 집합손익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 과목 다 없애는 거예요. 자, 손익도 뭐예요, 사실은? 손익도 보니까 얘는 이제 없어졌는데 자, 보니까 다시 생산된 게 다시 탄생한 게 뭐예요? 손익 계정이 또 생겼죠. 손익 지금 보니까 어떻게 있어? 대변이 100원, 차변이 8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뭐다? 이익이잖아요. 이익. 수익 100원, 비용 80원이니까 이익 20원이 났다는 얘기.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얘도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없애야 돼. 20을 넣으면 없어지죠. 자, 그래서 차변 역시 손익 20원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사실 이 20원의 의미가 뭐다? 단기 순이익이다. 단기 순이익. 자, 단기 순이익. 야도 무슨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그죠? 얘도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또 야도 또
단기 순이익 어디? 근데 손익계산서 계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왜? 내년에 이익이 20원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어디?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차변, 단기, 이러면서. 자, 단기 순이익 중에 처분하지 않고 회사에 누적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랬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여기에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란 놈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란 놈이 운명을 달리하면서 어디다 바톤을 넘겨줘?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저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야는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기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는 죽으면서 얘 살려주고 띄워주고 자기는 집에 가는 거예요. 손실이라면 이거 반대로 회계 처리될 거예요. 왜? 비용이 그러니까 다 이거 거꾸로 되겠죠? 비용이 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왜 이걸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책에서는 처분전으로 해놨나? 지금 뭘로 해놨나? 자, 원래는 자, 지금 이익잉여금에도 크게 틀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요. 아직 이익잉여금으로 갔는데 아직 처분했다 안 했다? 이익이 나오면 사실 배당도 줘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처분해야 되죠. 자, 처분하는데 아직 사실은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익잉여금 이렇게 넘어가도 크게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용어는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가장 정확한 거다. 그런데 같이 혼재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된다. 알아주면은 상당히 중요한 논리예요. 지금 어떻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연결되느냐?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단순히 뭐 기말에 가서 이렇게 처리해 뭐 이익 나면 이렇게 하고 손실 나면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 그래야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한다. 그래가지고 예제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세요. 예제 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하면서 얘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결과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단기순이익에서 딱 집어넣었다가 야가 완샷에 대차대조표로 넘겨주고 갔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대차대조표만 남아있는 게 대차대조표만. 여기를 보세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관련된 계정은 다 마감되고 이제 집에 갔고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대차대조표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 회계전, 예를 들어 1기라고 치고 2기라고 쳤을 때, 자, 1회계년도에 1기 말 12월 31일 24시 빵빵에 있는 숫자나 그 다음 회계년도 1월 1일 0시 0분 0초에 있는 숫자는 어때요? 똑같은 숫자죠. 예를 들어 올해 12월 3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에 내가 1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100만 원이 없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내가 12월 31일 24시 빵빵에 100만 원 들고 있으면 재종 땡 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바로 100만 원이 그 다음 회계년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점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연속된 선상에서 우리가 2003년, 2004년 구분하기 위해서 12월 31일, 1월 1일 이건 단순히 우리가 점 하나 찍어서 이렇게 구분하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기 말, 즉 12월 31일 24시 빵빵이나 2기 초 1월 1일 0시 0분 0초는 동일한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시점에 현금이 있었는데 그 다음 회계년도에 현금이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차대조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자, 역시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자, 어쨌든 장부는 마감을 안 하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대차대조표 계정 역시 마감을 안 하면은 그 숫자가 그 다음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는 없어요. 넘어가도 문제는 없는데. 자, 대차대조표 계정 과목에서 우리가 대차대조표 주로 알고 싶은 게 처음엔 얼마 있었고 올해 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말에 얼마 남아있어. 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치가 계속 연결돼 있으면 머리가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옛날 장부를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역시 12월 31일은 뭐자? 마감 분결해서 대차대집소 마감해서 작년 거는 창고에 들어가고 올해는 그 결과치 12월 31일 24시 빵빵에 있던 친구 처음에 있던 친구만 데리고 가자 이거예요. 그 다음 회계년도 장부는 그 줄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쓰자는 얘기예요. 다시 쓰자.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각종 대차대집에서 자산 계정의 기초는 차변이요. 기말은 대변이요. 부채 계정의 기초는 대변이요. 기말은 차변이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잘 이해 안 되면 본적지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자산의 본적이 어디예요? 차변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차변이에요. 부채와 자본의 본적은 어디예요? 대변이에요. 거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계는 항상 이유가 있어.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는데 항상 회계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다 외워야 될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통해가지고 왜 기초가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돼요. 자, 예제 5번을 한번 보죠. 예제 5번. 자, 다음은 주 한우리의 2001년 말에 단기매매증권 단기차익금 자본금의 원장 잔액이다. 장부의 마감과 관련된 회계처리라고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원장을 표시해봐라 그랬어요. 자, 2001년도 12월 말에 단기매매증권이 지금 얼마가 있대요? 200원이 있대요. 200원. 자, 여기를 잘 봐요. 자, 2001년도 말에 단기매매증권이 200원이 있다. 자산이 200원이 있으면은 일단 2001년도에 장부를 마감하고 내년 초에 200원이 있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2001년도에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계정 다 마감하는 거예요. 즉,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서 마감하고 내년에는 첫 줄에 처음에 200원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표시하자는 거예요. 그럼 편하죠? 1년치 장부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 1년치 장부는 창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부는 첫 줄에 처음 200원 있었으면 여기서 출발함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차대지표도 역시 마감하려니까 지금 자산이 어디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러니까 얘를 마감하려니까 어떻게 해? 얘를 일단 뭘로 보내야 돼? 대변으로 보내죠. 대변에 단기매매증 얼마? 200원이 있었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마감됐죠. 근데 야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근데 야를 하는 이유는 뭐다?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단기매매증권을 없앴어요. 근데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자산은? 안 되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단기매매증권을 한 번 더 살려주는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자, 살려주는데 자, 일단 얘를 없앴죠. 없애면서 얘는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다. 자산이라는 게 12월 31일이 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내년으로 보낼래. 내년으로 보낼래. 그걸 내년 그럼 뭐요? 회계상 차기 2월이다. 그러고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제 5번에 단기매매증권의 대변에 기재되니까 차변과 대변 일치하니까 빨간 줄 둘 딱 그거 어떻게? 제로에서 끝난 거예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얘는 그 다음 회계년도에 받은 거예요. 자는 야, 나 내년으로 넘겨줄게. 그랬으면 그 다음 회계년도는 어떻게 돼요? 알았어, 받을게 하면서 얘는 전기 2월이다. 전기로부터 넘어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2001년 장부에 기재되는 거고요. 얘는 2002년 장부 첫 줄에 기재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01년 장부는 대변하고 끝났고요. 2002년 장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매매증권하고 여기서 기초 200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처음에 200원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차기 2월 내지는 기말해서 200원에서 차변대변에서 얘는 집으로 가고요. 얘는 2002년도에 다시 첫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잔액이 여기가 기재되고 기말잔액이 대변에 기재돼서 끝나는 거예요. 자산계정의 경우에. 이해돼요? 그래서 자산계정의 첫 줄에 차변에 나타나는 기초잔액이 나타나는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대변으로 해서 넘어가서 없어지면서 야를 어떻게 그 다음 회계년도 초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차대주표의 마감과 관련된 분계는 2년도 분계가 들어가요. 2년도. 1년도 분계가 아니라 얘는 전년도, 얘는 다음 년도 분계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죠, 분기가. 자,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자산, 부채, 자본만 우리가 따로 해놨어요. 자, 이제 부채를 봐요. 부채가 뭐가 있어요? 단기 차입금 100원 지금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죠, 부채니까. 야를 없애려니까 어떻게? 차변에다가 단기 차입금 없애줬어요. 얼마? 100원을 없애줬는데 얘가 아주 없어진 게 아니다. 어떻게? 내년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시 단기 차입금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역시 얘는 자, 내년 네가 갚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차기 2월. 얘는 알아서 받을게 해서 전기 2월. 자,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장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100원이 있죠. 여기다가 차기 2월에서 100원에서 제로로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게 기말에 있는 금액이 되는 거고, 얘는 그 다음에 다시 받아서 기초 내지는 정기 2월 100원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의 기초는 어디? 대변액. 기말은 대변액이 기재된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자본 동일하게 자본. 자, 자본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대변에 500원이 있어요. 자, 없애려면 어떻게? 차변에다가 어떻게? 자본금 500원.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그냥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네가 받아라. 어떻게? 차기 2월. 그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죠? 대변에서 자본금 받아서 어떻게? 얘는 전기로부터 넘어왔다. 500원. 자, 아까 같은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2001년도 기말 잔액이 되고 얘는 2002년도 기초 잔액이 돼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재미죠?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 기타 장부의 마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문제는 푸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다 풀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마다. 나는 논리만 알아쳐주면 되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이걸 문제 푸는 테크닉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나랑 같이 하면은 그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죠. 자.